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1차 공부하러 가셨나 보네. 1회가 좀 어려웠고 2회가 조금 쉬웠는데 아마 1회를 보고 조금 충격을 받으셨나? 자, 오늘 유인물은 다 받으셨죠? 자, 우리 이론서 264페이지를 펴놓으세요. 264페이지. 자, 오늘은 예고한 대로 이제 가축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축하면 우리가 이제 가축 2번 하는 거잖아요.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서 3번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우선 우리 가축하게 되면은 역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게 주가 될 거예요. 그죠? 그 외에 뭐 다른 부가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올해 시험은 이제 가축은 조금 이게 중심이 이 과목보다는 1과목 쪽으로 좀 넘어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이제 보험 가액만 구하긴 뭐 하니까 소, 돼지 가금 중에서 지급 보험금을 산정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한 15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가 이제 가축 정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요게 뭔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급보험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이제 손해액, 각 축종별 손해액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손해액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목적물 손해액이 있을 거고, 목적물 손해액 하면은 각 축종별로 이렇게 소, 돼지, 그 다음에 가금, 그 다음에 이제 특약 부분에는 소 도체결함, 그 다음에 돼지의 질병, 그 다음에 축산휴지. 여기에서 이제 손해액을 구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손해액이 아니고 사실은 보험 가액 구하는 거죠. 돼지 질병에서는 손해액은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손해액을 구하고 여기서는 뭐만 구하는 거? 우리 한 번에 했는데 보험 가액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험 가액을 구하는 목적은 뭐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전부 보험이냐 일부 보험이냐를 판단하는 기준, 그 기준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보험 가액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산휴지에서도 이제 손해액을 구하는 거예요. 목적물 손해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용 손해액도 있죠. 비용 손해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잔, 손, 대, 잔, 기에 대한 비용 손해액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에서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서 뭐를 구해요? 자기 부담금 산정하는 거. 이거 3개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 앞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의무하고 지급보험금 계산에서 뒤에 사기 부분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 들어가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만 해드릴 거고, 오늘 수업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 3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3가지. 그래서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264페이지부터 해서 267페이지 상단 보험금 심사 앞부분까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이 우리 교재 264페이지부터 해서
267페이지 상단에 있는 보험금 심사 앞까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 보험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보험의 유형 하면은 일반적으로 전부보험이 있어요. 전부보험. 전부보험이 뭔지는 아시죠? 얘는 뭐하고 뭐가? 보험 가입 금액하고 보험 가액이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이 같을 경우의 지급보험금은 손자가지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고 이거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손자가예요. 근데 이 전부보험 중에 이제 이게 가축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축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축사는 이 가축하고 조금 다른 게 부보 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이라고 해서 얘는 기준이 보험 가입 금액하고 뭐하고 보험 가액의 80% 보험 가액의 80%하고 비교를 해요. 이때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축사에서는 얘를 뭐로 본다? 전부보험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단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클 때는 이 위와 같을 때는 한도가 가입 금액이에요.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근데 밑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오리지널 초과보험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항상 작은 쪽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에서의 비교사항은 보험 가액의 80%인데 이게 초과보험을 판단을 할 때는 초과보험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판단을 할 때는 가입 금액하고 보험 가액하고 비교를 해서 가입 금액이 크면 얘는 뭐를 한도로?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초과보험이에요. 초과보험은 뭐가 뭐보다 커야 돼요? 가입 금액이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받을 보험 가액보다 큰 경우. 이것도 역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데 얘는 작은 쪽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역시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죠? 작은 쪽을 한도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항상 머리 아파하는 일부 보험. 자, 일부 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보다도 뭐가 큰 거예요? 보험 가액이 큰 경우. 자, 이때는 우리가 시설하고는 다르죠. 시설은 건축물이니까 들어가는 출구가 있다. 그래서 손잡이가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가축하고 축사가 이제 가축의 주계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건 손비자가로 바뀐다는. 그래서 얘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에 먼저 비례 보상한다는 거. 그래서 얘는 가입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나누어서 비례 보상을 하겠죠. 이때 이 보험 가액이 뭐예요? 이 보험 가액은 법률상 최대 보상액으로 이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최대 손해액이 뭐예요? 보험 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축 같은 경우에는 소가 폐사를 했다라고 하면 보험 가액이 꼴 뭐예요? 손해액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돼버리고 결국은 지급되는 보험금이 가입 금액 한도로 지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뭐를 뺀다고요? 자기 부담금을 빼고 이거 역시 작은 쪽에 뭐를 한도로 한다?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게 이거 일부 보험. 그래서 우리가 암기 코드가 얘는 손, 비, 자, 가로 기억할 것. 축사나 다른 축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3대 시설은 비례보상을 뭐 하고 나서 자부담을 적용하고 나서 비례보상. 손자비가냐, 손비자가냐. 요거만 정리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중복보험. 이 중복보험은 일종의 초과보험 형태입니다. 근데 이 중복보험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동일한 계약의 목적물.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서.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어야 되고, 이때 이 보험 가입 금액의 합의, 가입 금액의 합의 뭐보다 클 때? 보험 가액보다 큰 경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중복보험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복보험이 2019년도 농구본에서 이 중복보험을 계산하는 부분을 일부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했어요. 그 변경된 내용을 잠깐 뭐 시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살짝 해보면, 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자, A와 B는 이 축사를 목적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때 A는 임차인, B가 임대인. 근데 이 축사가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를 해서 A와 B가 각각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이때 A가 가입한 보험자가 C, B가 가입한 보험자가 D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때 축사의 보험 가액은 1억이고요. 이때 임차인은 설마 다 타겠어? 하고 8천만 원에 가입을 했어요.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 다음 B는 자기 거니까, 자부담 뺄 거니까 나는 조금 더 할래 하고 1억 2천에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A는 C의 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자기를 위한 거예요? 타인을 위한 거예요? 이때의 A와 C의 관계는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B와 D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계약이에요. 보험 계약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축사가 불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변경되기 전의 원리대로라고 한다면 중복보험에서는 우리가 보험금의 지급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가입금액 비례 분담 방식. 이거는 각각의 회사가 보험금 지급 방식이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같은 경우. 둘 다 실손이다. 아니면 둘 다 비례 보상한다. 지급 보험금의 계산 방식이 동일한 경우 적용하는 방법이 가입금액 비례 분담 방식이고, 틀릴 경우에는 독립 책임액 분담 방식이에요. 얘는 동일할 경우, 얘는 다를 경우. 보험금 계산 방식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얘들은 가입금액 비례 분담 방식은 발생한 손해액을 어떻게 해요?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보상을 하죠. 분자에 올라가는 게 누구 거? 자기 거. 보험가입금액. 분모에는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가입 금액의 합계. 가입 금액의 합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독립책임액 분담 방식은 해당 손해액을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기준으로 비례하는 방식이에요. 위에는 내 거, 밑에는 보험금의 합계. 이거 역시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해서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이게 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좀 있더라.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손해액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손해액 1억. C와 D가 같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이 얘도 실손보상, 얘도 실손보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1억에 대해서 A와 C의 계약을 살펴보면 우선 A와 C의 계약을 먼저 살펴보면 자기 거 얼마 올라가야 돼요? 8천만 원 올라가야 되겠죠. 8천만 원. 그럼 분모에는 각각 계산한 가입 금액의 합계이니까 8천만 원 플러스 1억 2천. 그죠? 계산을 하면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억에 8천이니까 1억에 4천이겠죠. 40% 받겠네요. 그죠? 그죠? 그럼 1억에 40%니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4천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B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1억이 났는데 2억에 1억 2천이잖아요. 2억에 1억 2천이면 60%네요. 그럼 얘는 얼마 받는 거예요? 6천만 원. 그러면 이 6천만 원을 받은 B는 4천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 4천만 원을 누구에서 받는 거예요? A가 가지고 있는 거를 받겠죠. 그리고 이 D는 B에게 6천만 원을 지급을 했으니까 6천만 원을 지급을 함과 동시에 당연히 어떤 권한을 얻게 돼요? 대유권을 가지게 돼요.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A에게 나 지금 B한테 6천만 원 줬거든. 그러니까 너 나한테 6천만 원 줘.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근데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느냐 하니까 A의 입장은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1억짜리니까 8천에 가입을 했으니까 내가 부담하는 거 2천만 원만 부담하면 1억 갚을 수 있겠네 하고 보험에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죠? 얼마에 가입을 했어요? 8천만 원. 환장하는 거지. 이건 불합리하다는 거지. 그래서 바뀐 것이 이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이게 이제 보험금을 산정하는 순서를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니까 일단은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먼저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해서라는 말은 분모값이 달라지죠. 그죠? 자, 8천만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이게 지금 8천만 원 내가 보험에 가입을 했죠. 보험 가액이 얼마예요? 1억. 얼마 받을 수 있어요? 8천만 원. 이게 정상이지. 그죠? 그러면 부족한 2천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때는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2천만 원은 이 계약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천만 원은 이 D가 누구에게? A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이게 합리적인 거지. 이해돼요? 이게 이제 2019년도 농구문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했던 거예요. 그 수정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잠깐 볼게요. 나눠드린 유인물. 자, 밑에 보면 그 중복보험의 계산 방식이라고 있죠. 그 밑에 보면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 칠판에 있는 그림하고 동일한 거고, 그 밑에 보면 가나가 있습니다. 가나. 이게
2019년도 11월 19일 날 금융감독원에서, 농구원이 아니고 금융감독원에서 이 규정을 수정 예정 공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압원이 뭐냐니까 이 보험 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면서, 그럼 이거는 A의 계약을 말하는 거죠. 보험 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누구의 계약? B와 D의 계약에 의해서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즉 B와 D의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B와 D의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 계약에 우선해서 즉 A와 C의 계약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4천만 원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가입한 8천만 원을 전액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 항목은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재보험 사업자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 보험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 계약에서 지급한다, 보상한다. 2천만 원은 여기서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8천만 원은 여기서 보상.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형태로 바꾼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지난번에 그 8회 때도 대위권 관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은 요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에요. 계산된 금액이니까 계산된 보험금이 아니죠.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자부담을 적용하기 전이란 뜻이에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기 이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은 지금 이 우측에 있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1, 2, 3, 4를 뜻하는 겁니다. 1, 2, 3, 4. 이해되셨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자기부담금을 적용할 때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기부담금을 적용을 할 때 요렇게 1, 2, 3, 4로 계산된 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면 그게 자기부담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중복보험에서는 우리가 지금 실무적으로 볼 때 실손보상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상 우리 그 병원비 내는 거 뭐예요? 실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실비를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에서 단체로 이렇게 가입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무슨 보험이에요? 중복보험이죠. 이 중복보험에서는 계산을 하면 자기부담금을 적용을 안 합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실무에서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자부담 적용했어요? 안 했어요? 중복보험일 경우에는 자부담을 적용을 안 했죠. 근데 현재 우리 이론서의 기준에서 보면 축사와 가축은 중복보험일 경우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게 어디에 있느냐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6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264페이지. 자, 26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급보험 계산 방식이라고 찾으셨나요? 자, 거기 1번 항목을 보면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약관 각 부문별 재규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여기에서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게 뭐예요? 밑에 있는 가, 나. 그죠? 그 다음에 그 보면은 2번문에 보면은 중복보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축사를 살펴보면 축사는 258페이지를 봅니다. 258페이지. 258페이지. (258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상단에 라 보이시죠? 라. 그죠? 그 라 밑에 보면 마가 있는데 이거 4월 28일자로 이 부분이 수정이 됐죠. 요거 이제 4번 항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쪽 가로 4번이 되는 거고, 그 앞쪽 페이지를 잠깐 넘겨보면 257페이지를 보면 1번 항목이 뭐냐니까 1번 항목이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2번 항목이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3번 항목이 중복보험에 대한 설명이고, 이렇게 넘어와서 4번 항목이 자기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생긴 거예요. 4번 항목이 자기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생겼고,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풍, 수, 설, 지, 화의 손해인 경우에는 1에서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럼 여기서 1, 2, 3에 3이 뭐예요? 중복보험에 관련된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현재 이론서의 기준을 보면 중복보험일 경우 일반 3대 시설에서는 자부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축과 축사에서만 유일하게 중복보험에서도 뭐를 적용을 한다? 자기부담금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 삼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참고 삼아.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제 이 형태가 시험에 이제 어떻게 출제되는가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 자, 9페이지에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예시를 하나 내놨어요. 간단하게 물어보면 이런 형태, 개념을 묻는 문제니까. 지금 가축재보험에 가입한 소가 회사였고 ABC 계약은 각각의 계약이며 각 계약별 지급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해서 세 개의 계약이 나와 있는데, 자, 눈으로 보겠습니다. 자, A 계약은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고 보험 가액이 1,000만 원이에요. 이러한 형태의 보험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전부보험이 전부보험. 그리고 손해액이 얼마 나왔어요? 1,000만 원이고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고, 잔존물 처리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이라고 수정했어요. 잔존물 처리 비용. 그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이 20%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부보험일 때는 손해액에 자기부담금을 빼고 요게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산정을 하면 되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비용 손해라고 하면 뭐 있었어요? 잔, 손, 대, 잔, 기. 그죠? 이걸 제가 끊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죠. 잔존물 처리 비용은 목적물의 손해가고 동일 취급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손대장과 같은 3대 비용 손해는 구분 지어야 됩니다. 구분 짓는 이유가 자기 부담금의 적용 여부에 따라 구분이 져요. 근데 일부 보험일 때는 전부 비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도가 다르죠. 한도가 목적물하고 목적물 보험금과 잔존물 처리 비용금 보험금의 합은
가입 금액 한도여야 하고 손대자는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잔, 손대잔, 기는 비례 보상도 안 하고 자기 부담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전액 보상을 해요. 그래서 비용 손해 중에 잔존물 처리 비용도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적용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잔존물 처리 비용과 목적물의 보험금은 같이 산정을 하면 돼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한 거니까 지금 손해액이 주어진 문제에서 손해액이 얼마였어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잔존물 처리 비용이 얼마였어요? 자, 잔존물 처리 비용은 미니멈 적용되죠? 그죠? 손해액의 몇 퍼센트? 손해액의 10% 하고 실제 지출한 비용. 이 중에서 작은 거죠. 왜 작은 거 할까요? 왜 작은 거 할까요?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면 돼요.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많이 주고 싶어요? 적게 주고 싶어요? 적게 주고 싶으니까 작은 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의 손해액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목적물 손해액. 목적물 손해액. 소가 죽었다고 하면은 속값. 속값의 10%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산식에 따라 기준대로 하면 1,000만 원에 10%면 얼마? 100만 원 하고 200만 원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작은 쪽이 얼마예요? 1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이 두 개의 합이 손해액이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 20%. 1 마이너스 0.2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없죠. 각각 계산 하나. 얘는 뭐 최소 뭐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합쳐서 계산하면 더 빨라요. 대신에 손대잔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하고 손대잔하고는 구분해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해 안 되세요? 왜 구분을 해야 되는지? 아까 구분 지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까지는 자기 부담금 적용하지요. 비례보상 있으면 비례보상 적용하지요. 그리고 이 두 개의 합이 보험 가입 금액 한도잖아요. 한도 체크하기 위해서 얘는 잘라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 비용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1,000만 원에 80%면 얘가 얼마예요? 800만 원이 될 거고 100만 원에 80%면 얼마가 돼요? 80만 원. 즉 계산된 금액은 880만 원이 나오겠죠. 계산된 금액이 880만 원. 얘가 가입 금액 1,000만 원 한도 맞죠? 한도 체크해 보니까 1,000만 원. 그래서 88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과보험의 형태입니다. 초과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손해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손해액이 지금 800만 원. 그럼 이거 그대로 적용을 해봅시다. 800만 원 플러스 잔존물 처리 비용 10%면 80만 원이죠. 80만 원. 얘 얼마예요? 1 마이너스 0.2. 맞나요? 88이 64, 640만 원하고 88이 64, 64만 원 하니까 704만 원이 나와요. 704만 원. 이거를 갖다가 각각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8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0.2. 그죠? 이거 얼마예요? 640만 원. 8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0.2. 64만 원. 그래서 지급보험금은 704만 원. 이렇게 해도 되고 방금처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800만 원 플러스 8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해서 바로 계산해서 704만 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일부 보험 형태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1,400만 원이고요. 그죠? 손해가 얼마 났어요? 2천만 원. 보험 가액도 2천만 원. 그럼 손해가 2천만 원 났으니까 2천만 원 플러스 2천만 원의 10%가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같으니까 2,200만 원. 이 금액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비리 보상해야 되겠죠? 1,400만 원. 보험 가입 금액이 1,400만 원이고 보험 가입이 2천만 원. 이 계산한 금액에 1-0.2를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죠? 70% 정도 되겠네요. 70%. 27이 14, 1,400만 원. 140만 원. 그러면은 1,540만 원. 그죠? 1,540만 원. 이거에 0.8 해서 계산된 금액이 1,232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겠지만 없는 시간에 그거를 각각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없어요. 그냥 이거는 바로 한꺼번에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도식화한다라고 한다면 총 지급 보험금은 목적물 손해액 플러스 잔존물 처리 손해액. 얘는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물 손해액 곱하기 10% 하고 실제 지출한 비용 중에서 작은 거죠. 작은 거. 맞나요? 비례보상이 있으면 여기다가 비례보상하고 여기서 1- 자기부담 비율 플러스 3대 비용 손해. 다 더해도 상관없죠. 그죠? 곱하기 비례보상하고 1- 자기부담비. 맞나요? 기타 협력 비용 있으면 기타 협력 비용. 이렇게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축하고 축사는 아주 간단해요. 앞에 우리 시설처럼 이걸 각각 할 거냐 따로 할 거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건 한 방에 처리하는 것이 시간도 빨라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여기에 있는 1, 2, 3, 4를 뜻하는 거고 여기다가 비례보상과 자기부담금을 적용한 급이 실제 지급보험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지급보험금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알았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언제 비례보상을 해야 될 건가? 비례보상을 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필요로 해요? 보험 가액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때의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당시의 보험 가액이 되겠죠.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으로 산정을 하는 거니까 사고가 발생한 때의 가액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소가 7개월짜리 소하고 20개월짜리 소하고 어느 게 가격이 비싸겠어요? 20개월짜리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 가액의 산정은 언제? 사고가 생긴 때의 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7월령짜리 소를 가입을 할 때는 향후 추세를 추정해서 얘가 1년 안에 크면 7월령짜리면 1년이면 19월령 정도 되겠네요. 그죠? 대충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을 해요. 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소가 딱 예를 들어서 11개월째 될 때 죽을지 모르니까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계약자가 중간 정도 선에서 가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을 넘어버리면 가액이 커져버리니까 무슨 보상을 해야 돼요? 비례보상을 해야지. 그럼 비례보상을 하는 판단의 기준이 보험 가액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 보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 가액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손해액 산정하는 방법은 이따가 먼저 설명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방금 우리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전부 보험이다, 일부 보험이다, 그 다음에 초과 보험이다 판단하는 기준이 보험 가액이었다면 그게 손해액이 되겠죠. 그죠? 그거는 이따가 축종별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고 그 손해액 중에서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무슨 손해? 비용 손해. 비용 손해. 자, 비용 손해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는 잔존물 처리 비용. 가축 사체 처리 비용입니다. 가축 사체 처리 비용. 그럼 이 잔존물 처리 비용은 모든 비용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견차라고 했죠. 견차. 그죠? 견이 뭐예요? 견인. 차는 상차. 차에 싣는 거. 그 다음에 적법한 시설에서의 렌더링 비용. 적법한 시설에서의 렌더링 비용. 이 세 가지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요. 차에 실어서 버리는 비용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육해공 오염물질 제거하는 거 보상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그럼 얼마만큼 보상을 하느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잔존물 처리 비용은 몇 퍼센트, 손해액의 몇 프로? 손해액의 10% 한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이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다. 자, 가축이든 축사든 모두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자기부담금 적용하고요. 비례보상이 있으면 비례보상 적용합니다.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적용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도 적용을 하고요. 비례보상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잔존물 처리 비용 다음에 이제 3대 손해비용이 있죠. 그죠? 3대 손해비용. 3대 비용 손해. 3대 비용 손해가 손해방지 비용, 그 다음에 대입금 보존 비용, 그 다음에 잔존물 보존 비용, 손대잔이에요. 자, 이때 이 손대잔은 자기부담금 적용합니다. 자기부담금, 큰일 날 뻔했네.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는 적용한다? 비례보상 적용합니다. 근데 단 축사는 지금 현재 이론서에 나와 있는 경우에 축사의 경우에는 현재 잔존물 처리 비용하고 3대 비용 손해 중에서 손해방지 비용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금 보존 비용이나 잔존물 보존 비용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이론서에 있다 없다? 없다. 약관에도 그래요. 그래서 축사의 경우에는 3대 비용 손해 중 뭐만 적용한다? 손해방지 비용만 적용한다. 대입권, 잔존물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축사에서는 없어요. 현재 이론서 기준으로 보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타 협력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은 자부담 적용해요, 안 해요? 자부담도 적용하지 않고 비례보상도 하지 않고 얘는 전액 보상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하고 목적물 보험금하고 잔존물 처리 비용의 합은 한도가 가입금액 한도지요.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고 얘들은 가입금액을 초과해도 지급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동안 우리 다 배웠던 걸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손해 부분은 요렇게 적용을 하는 거구나.
비용 손해 부분.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둬야 될 게 목적물 손해액과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액은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방에 정리해도 된다. 그 다음에 손대자는 얘들끼리 묶어서 한 방에 정리하면 돼요. 그렇죠? 기타 협력 비용은 마지막에 정리. 그래서 총 지급 보험금은 그룹이 이렇게 돼요. A 그룹 플러스 B 그룹 플러스 C 그룹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총 지급 보험금은 A 그룹, B 그룹, C 그룹으로 나눠질 거잖아요. 그죠? 그럼 A 그룹에 들어갈 놈이 누구? 그렇죠. 목적물 손해가고 잔존물 손해가고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가고 B 그룹에 들어가는 놈은 손, 대, 잔이 되는 거고 C 그룹에 들어가는 놈은 기타 협력 비용. 그럼 이 A 그룹에는 뭐 할 수 있어요? 비례보상 적용하지요? 자기부담금 적용하지요? B 그룹에는 비례보상만 합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잘 안 보이는데. 다시 적어 드릴게요. A 그룹 플러스 B 그룹 플러스 C 그룹이 있다. 그죠? 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총 지급 보험금. 총 지급 보험금. 자, A 그룹에 들어가는 놈이 누구라고요? A 그룹에는 목적물 손해액 플러스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액. 자, 얘는 비례보상합니다. 자부담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B의 경우에는 손, 대, 잔 비용 손해액이 들어갈 거고 얘는 비례보상합니다. 대신에 자부담 적용은 없죠. 그 다음 C는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지급보험금 계산할 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비용 손해 처리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우리가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서 손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얘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자기부담금액. 그러면 자기부담금액은 축종별 이제 자기부담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니까 일단 기본 원칙이 있어요. 기본 원칙. 자, 기본 원칙은 아까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요?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합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란 아까 말씀드린 1, 2, 3, 4. 1이 뭐였어요? 전부보험. 그죠? 2가 뭐였어요? 초과보험. 세 번째가 일부보험. 네 번째가 중복보험. 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얘는 1번은 그냥 손해액이겠네요. 그죠? 2번도 그냥 손해액이겠네요. 3번일 때는 손비가 되겠네요. 그죠? 4번일 때는 손 곱하기 가입금액 나누기 가입금액의 합계, 손 곱하기 보험금 나누기
보험금의 합계. 이게 계산된 금액이에요. 여기에다가 뭐를 곱한다고요?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더라. 이게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런데 얘와 다른 예외가 있겠죠. 예외사항. 예외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시험에 잘 나오는 질병, 돼지의 질병 위험 보장 특약, 그 다음에 전기적 장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질병하고 전기적하고 폭염. 가금 포함입니다. 이때 이 폭염은 가금 포함이에요. 얘들은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요. 얘는 미니멈 써요, 맥시멈 써요. 적게 주고 싶을 때는 미니멈을 쓰고요. 적게 주고 싶을 때 자부담은 크면 클수록 적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맥스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맥스. 자, 이 문장을 줄여서 그냥 계라고 부를게요. 계산된 금액, 계산된 금액. 여기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 또는 얼마예요, 얘는? 200만 원. 계산된 금액에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것과 200만 원 비교해서 어느 거 큰 값으로 하는 것들이 요 세 가지예요. 질병, 전기적 장치, 폭염. 그 다음에 이제 축사 같은 경우, 축사의 경우에는 이 질병, 전기적 장치, 폭염하고 유사하지만 한도 금액이 다르죠. 이 축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제2 유형이 풍, 수, 설, 지인 경우, 풍, 수, 설, 지인 경우는 역시 맥스 값을 씁니다. 맥스 값을 쓰고 역시 계산된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고 또는 얼마하고 얘는 50만 원하고 비교를 해요. 50만 원. 그 다음에 화재인 경우는 축사가 이제 특약에서 해서 주계약으로 넘어오면서 화재인 경우에는 계산된 금액에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때 이 자기 부담 비율은 0%, 5%, 10%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외적인 것이 또 뭐가 있느냐니까 말이 있어요. 말은 자기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다가 몇 퍼센트를 곱해요? 몇 퍼센트? 20%. 이렇게 20%를 곱하는 게 또 있습니다. 특약 중에 제일 앞에 소도체 계란 보장 특약 있죠. 소도체 계란 보장 특약도 몇 퍼센트? 20%. 그 다음에 축산휴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축산휴직은 자기 부담금 없어요. 근데 질병은 여기에 계산하는 거죠. 우리 특약 세 가지도 정리를 조금 다시 해드릴게요. 근데 말도 이게 일반인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20%. 근데 이제 경주마일 때는 얘가 뭐일 때는 경주마일 때는 또 분리를 하죠. 이게 장외냐 장내의 사고냐. 장외 사고라면 당연히 얘는 퍼센테이지가 높겠죠. 얘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몇 퍼센트? 30%. 장내 사고일 경우에는 5%하고 10%하고 20%하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 이건 뭐 1과목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20%를 쓰는 놈이 여기 우리가 특약에서 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뭐 있더라? 소, 도체, 결함, 보장, 특약도 얘와 같아요. 소, 도체, 결함, 보장, 특약도. 소, 도체, 결함, 보장, 특약에 만약에 시험 문제의 조건으로 자부담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픽스된 값이잖아요. 우리 나무손해보험금 산정하는데 5% 줍니까? 안 줄 수 있다는 거지. 얘도 20% 정해져 있으니까 소도체결함보장특약은 20%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자기부담 비율이 없지? 이거는 이 공부 안 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외에 이제 특약으로 보면 질병은 얘를 따라가죠. 그죠? 우리 특약 쪽에서 2-2 과목에서 다루는 특약이 3가지가 있잖아요. 소도체결함, 축산휴지, 그 다음에 대지질병. 그럼 축산휴지 특약은 자기부담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와 같이 자기부담금이 없는 놈이 3가지가 있는데 일명 축구와 축이 축산휴지예요. 축산휴지. 군의 폭발 위험, 화재 대물 배상 책임, 축구화 이 3가지는 자기부담금이 있다 없다? 없다. 부보장은 당연히 자기부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부담금은 적용을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디다 쓰여요? 이제 조립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불렀던 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다 할 때 이 자기부담금은 손해액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1, 2, 3, 4 전부 보험이면 손해액, 초과 보험이면 손해액, 일부 보험이면 손해액 곱하기 비례 보상한 것, 중복 보험이면 손해액 곱하기 가입금액 나누기 가입금액의 합, 손해액 곱하기 보험금 나누기 보험금액의 합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급보험금 계산하는 방식은 뭐 빼고 남았어요? 이제 손해액 계산하는 것만 알면 보험금이라고 하는 얘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조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손해액들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비용 손해 부분은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각 축종별로 축종별 보험 가액 이꼴 뭐예요? 손해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것들은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첫 번째가 뭐? 소. 그 다음 두 번째가 돼지. 세 번째가 가금류라고 하죠. 가금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 도체, 결함, 보장, 특약. 다섯 번째가 돼지, 질병, 위험, 보장, 특약. 여섯 번째가 축산, 휴지, 위험, 보장, 특약. 여기에서 이제 손해액을 찾아내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 3가지는 별개로 빼놓고 소, 돼지, 가금류에서 손해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축종에 따라서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약관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축종을 분류를 할 때 어떻게 분류를 해요? 한우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유구 분류하고 그 다음에 젖소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거새우 하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거새우 하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유구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한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우 거새우가 있고 그죠? 젖소에 거새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우와 유구는 일종의 유구에 해당되지만 얘는 우리나라 품종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한우로 분류를 해놨을 뿐이에요. 사실은
이 한우는 기본적으로 한우 수컷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우 암컷이 있고요. 한우 거새우가 있습니다. 이 거새우는 수컷을 거세한 거죠. 그죠? 이 거세하는 이유가 이 남자들이 냄새가 많아. 냄새가. 그래서 거세를 하게 되면 잡내도 없고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다 보니까 이 수컷들을 거세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기의 육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얘는 목적이 뭐예요? 쇠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젖소는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유 생산. 그럼 당연히 젖소 이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놈은 젖소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젖소 암컷. 젖소 암컷은 젖소에 분류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젖소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출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출산을 하지 않으면 우유가 안 나와요. 이 젖소 중에서도 사고 시점에 얘가 암컷은 암컷인데 출산 경험이 없다라고 했다면 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목적이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목적물인데 얘는 아직 출산 경험이 없어서 우유를 생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출산 경험이 없는 젖소, 당연히 이거 수컷이겠어요? 암컷이겠어요? 암컷입니다. 우리 교재에 암컷이라고 성별은 분류가 안 돼 있지만 이건 암컷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암컷 중에서도 불임우라고 있습니다. 불임우. 프리마틴 종이라고 하죠. 프리마틴. 얘도 우유 생산이, 얘도 사실은, 분류는 암컷으로 했지만,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초정치가. 일단은 우리 이론서대로 하면 불임우, 프리마틴 종은 암컷에 들어가는데, 얘가 우유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별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로 구분한다? 젖소로 구분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유구에서도 뭐가 있다? 거새우 있습니다. 거새우 있어요. 아시겠죠? 젖소에 거새우. 한우를 거새우하는 한우에 들어가는 거고, 젖소 수컷을 거새한 것은 당연히 어디로 들어간다고?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지금 빠진 게 젖소 수컷. 자, 그래서 이걸 분류해주는 이유가 그냥 한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한우 수컷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출산 경험이 없는 젖소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한우의 손해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유구의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젖소의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됐나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